안녕하세요. 김해 유럽 보청기입니다. 말로 하는 대화가 일상인 우리 생활에서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낯선 경험일지 모릅니다. 청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경우라면 대화가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중에도 청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 즉 청력이 좋지는 않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조금 큰 목소리와 또렷한 발음, 그리고 명확한 입모양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을 거의 혹은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수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언어를 수화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언어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어라고 불립니다. 네, 수어는 하나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죠. 보통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단시간에 배워서 유창해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수어 역시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마치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도 비슷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구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화는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 등을 보면서 뜻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죠. 따라서 구화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필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담은 문자 언어, 즉 글로 주고받는 대화 방식입니다. 수어나 구화가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필담으로 대화할 때는 가능하면 짧은 문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수어가 다른 만큼 수어의 문장 구조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천성 농인이나 어려서부터 농인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우리만큼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대화한다면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청각장애인을 대할 때 어떤 에티켓이 필요할까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손을 흔들거나 가볍게 어깨를 터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부를 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놀라지 않도록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누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부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할 때 눈을 마주 보면서 정확한 입모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에는 소리가 조금 작아도 명확히 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말할 때는 발음이 정확하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눈을 마주 보면서 또렷한 발음과 입모양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대한 손짓, 몸짓, 필담, 도구 등을 활용하여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질문을 할 경우 단순히 몇 마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손짓이나 몸짓, 필담, 그림 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서로 소통이 원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청각장애인 앞에서 귓속말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나를 앞에 두고 상대방이 서로 귓속말을 한다면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그 불쾌함을 우리보다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상대방의 약점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잘못 전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면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배워두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좋은 예절은 청각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